안녕하십니까. 범보인 광장 신인재입니다. 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1월 27일 날 시행이 됐고,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여러 기업들에서 많은 활동들을 그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금년 7월 첫 주가 안전보건 강조주간이죠. 강조주간이라서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또 정부에서도 평가를 해주고 또 그간의 문제점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마 많은 토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도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시고는 그간 6개월 동안에 기업이나 또 우리 안전보건 전문가들께서 많은 아마 활동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활동 중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우수하고 또 서로가 공감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사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사례들이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안전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도 가보면은 주로 논의되는 것들이 이제 그 법의 벌칙의 처벌의 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될 건가의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논의를 하고 또 토론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전보건에 오랫동안 종사를 해오면서 생각해놓은 마음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안전보건을 기업에서 성취하고 또 우리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 우리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 또 우리와 함께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표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기술적으로 또는 기교적인 그런 기법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를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우수 사례라는 것은 그 기업의 특성이라든지 또 사업장 여건 이런 여건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주제로 오늘 얘기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안전경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아는 만큼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또 건강한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경영 책임자의 확고한 생각과 의지가 이제 표현돼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결국은 경영 방침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또 그런 노력, 또 그러한 노력들은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현장을 안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작업의 도구라든지 설비, 기계 장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좀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업에서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 중에 핵심 키워드를 7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은 경영자의 리더십, 또 근로자의 참여, 위험 요인의 파악,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의 제거나 대체 및 통제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비상조치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개선 활동을 할 것이냐를 7가지 요소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7가지가 사실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7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사업장에서 제일 잘 만들고 구축하는 것이
뭐 가장 제가 보기에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정들은 다 각 사업장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에 쓰는 것이 우리 사업장에도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중에서도 또 두 개로 저는 이제 손꼽는다고 하면은 경영자의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입니다. 안전경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기업을 운영하는 그 책임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뤄낸 그 사업을 추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자 리더십을 정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리더십을 뒷받쳐주는 근로자들의 참여가 없이는 절대로 달성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우리 사업장에서 있는 그런 유해 위험 요인들을 서로가 찾아내고 또 개선하는 노력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하고 함께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태도나 행동, 실천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바탕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요소가 제대로 잘 접합되도록 하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요인을 제거나 대체나 통제 방법들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은 그런 활동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업장에서의 유해 요인을 제거나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도급이나 용역, 위탁으로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같이 조성하는 이런 활동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경영자의 책무가 시행령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은 쭉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상에서는 9가지, 그리고 이제 법령에서 또 정하는 것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제 안전관리 체계라고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목표나 방침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고 또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를 절차나 이런 과정 속에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이행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중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이제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훈련이나 교육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급 용역을 줄 때는 도급 용역에 필요한 절차를 만들고 그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점검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도급 용역에 있어서는 크게 3가지로 수급인의 산재 예방 능력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고 또 건설공사와 같은 경우 또 조선업이나 건설공사와 같은 경우는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게 이러한 절차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제 결국은 매 반기, 금년으로 보면은 이제 상반기 중에 한 번씩은 이행 상태를 점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 상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성 평가라든지 또 종사자 의견 청취라든지 매뉴얼 중대 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이라든지 도급 용역과 관련되는 업무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를 체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시행령 5조에서도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반기마다 법령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대로 각 사업장에서 준수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또 의무 미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필요한 뭐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아니면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조치들을 즉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안전보건 그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도 반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확인한 결과 이런 것이 지체 없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체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점검이 있어가지고는 그 교육 대상이 우리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러 협력업체도 다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뭐 사항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이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아마 그 각 사업장에서 그 하고 있을 걸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제 우수 사례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업장을 다니면서도 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에서 그 하시는 활동들이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그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7월 첫 주에 그 강조 주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정부에서는 많은 산재 예방 유공자들을 포상을 했습니다. 포상을 하신 분들은 그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유공자들이 되신 거는 사실은 그냥 되신 것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뭐 다양한 그 안전보건에 대한 활동, 그 다음에 안전보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그 정부의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보시면은 직접 뭐 현장을 점검하는 CEO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의 그 산재 유공자로서 이렇게 포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그 경영자의 그 안전보건에 대한 활동들이 그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중요한 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한 그 중첩법과 관련해 가지고도 특별하게 그 안전보건 관리 우수 사례를 정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한국 필립 모리스, 삼성물산, 부산환경공단, 한국남농공단 이 이제 4개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 우수 사례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기업들에서는 안전 중첩법에서 요구하는 경영자의 의무 사항들을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파트별로 뭐 건설이라든지 공공기관 발주처 이런 부분에서 그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중요한 그 활동들을 잘 수행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필립 모리스 공장 같은 경우에서도 공정별 위해 요인 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연간 목표를 설정해서 또 개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이런 그 절차를 만들고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들고 개선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는 것이 정부에서 그 우수 사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업은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안전을 뭐 경영의 제일 원칙으로 하고 안전 조직이라든지 정보 기술의 활용, 이제 위험 관리 모니터링을 굉장히 좀 그 선제적이고 또는 그 높은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안전관리 방법들을 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 설계 공법이라든지 이런 공법, 최신의 이제 공법이죠. DFS라고 해서 디자인을 할 때, 그러니까 건축물을 설계를 할 때부터 안전을 고려를 해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을 포함합니다. 안전을 고려를 해가지고 설계하는 이러한 이제 선진 설계 기법도 도입을 해서 현장에서의 그 위험 요소를 최대한도로 줄여서 공사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의 뭐 근로자들의 작업 중지권을 그 보장하고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그 잘 구축하도록 이렇게 지원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으로서의 이제 안전사고가 없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뭐 경영방침을 제정을 하고 또 전담 조직도 충실하게 둬서 위험성 평가라든지 다양한 안전보건 관리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
그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사례가 뽑혔습니다. 뭐 남동발전도 공공기관입니다. 그 이제 공기업이죠. 공기업에서 그 사업장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그 안전경영방침이 제대로 시달되고 또는 전 조직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기계 유도자 배치라든지 뭐 안전관리 전담 인력 인건비 같은 것도 상승을 시켜서 그 현장에서의 안전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그 안전관리 체계를 그 잘 구축을 해서 우수 사례로 이렇게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그 금년도 6개월 동안에 다양한 기업 또 사업장에서 그런 활동들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요. 뭐 그런 기업들이 우리 모든 기업과 사업장으로서 전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우수 사례를 쭉 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 사업장에도 사실은 그 상당수를 제가 그 방문도 했었고 또 뭐 같이 상의도 하고 이제 이러한 그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에서 보면서 우리 우수 사례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런 사례를 하나 이제 꼽을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리더십을 우리가 어떻게 발현하느냐. 이제 그 중처법이 작년도에 이제 그 제정이 돼서 각 기업에 뭐 1년 뒤에 금년 이제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고 그런 기업에서 준비를 하면서 가장 걱정이라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법에 따르면은 그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이제 뭐 징역을 그 구형을 받을 수 있는 그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영 책임자가 그 굉장히 그 직접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리스크를 사실은 이 법에서 요구한 거는 그 기업에서 적절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한다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벌칙에서 경영 책임자에 대한 벌칙을 강하게 두다 보니까 그 벌칙을 안 받을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그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을 하지 않고 또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을 하는 사람을 별도로 둬서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하게 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그 제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SO라고 불리는 그 안전보건 경영 책임자를 이제 별도로 선임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안전보건 경영 책임자를 선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기업의 조직이 방대하고 또 뭐 단일 사업장이 아니고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나 또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주가 이것을 이제 모두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 경영의 도움을 안전 경영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CSO를 둘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보다 체계적이고 그 신속하게 각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그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제대로 되는지를 이행하는 이런 일들을 그 충실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CSO를 두고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똑같은 CSO라도 그 목적이 이제 단순히 사업주나 최고 경영 책임자의 자신의 이제 법적인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렇게 회피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시도를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CSO를 두는 것과 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CSO를 두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진짜로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안전과 건강을 이렇게 걱정을 한다 그러면은 CSO를 두든지 뭐 이렇게 해서 두더라도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 챙겨보고 또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아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CSO를 두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그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잘 구축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CSO를 두고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 기업을 자문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기업은 이제 이렇게 기업의 대표 되시는 분은 이제 이렇게도 말씀을 하셔요. 우리 회사는 그러면은 그 CSO를 두는 것에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안전보건에 그렇게 중요하고 경영 책임자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자 CSO가 아닌 내가 대표이사인 내가 직접 책임을 지고 우리 회사의 우리 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해서 이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이분이 가장 우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이분은 물론 이제 벌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 처벌이 강화됐고 뭐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의 그러면은 안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한 뭐 조직을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있는 모든 간부들, 그러니까 이제 각 뭐 사업이면 사업본부장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고 뭐 지점만 해도 이제 한 몇백 개가 이렇게 되는데 그 경영 책임자가 직접적으로 내가 이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각 부서의 본부장들 뭐 이런 되신 분들이 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 자기가 맡은 사업 파트, 뭐 국내 사업이라든지 해외 사업이라든지 이런 각 사업 파트별로 그럼 안전에 대해서는 각 사업 파트에서 책임을 지고 일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이전에는 이 기업에서도 안전을 그럼 누가 했었느냐? 안전은 사실은 안전을 담당하는 이제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서에서만 그냥 전적으로 뭐 여러 현장들을 돌면서 또 확인하고 뭐 점검하고 또 보고도 그냥 뭐 최고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 사업본부장 그 밑에 이제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끝나는 게 이제 이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기업의 그런 사회적인 책임 또 안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우리 기업에서는 그럼 더 이상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안전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사업 부서에서도 기존에는 안전에 대해서 전혀 관심과 책임이 덜한 상태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일을 해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도 있었고 또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개선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된 이런 상태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같이 자문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개인 책임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책임자께서는 그런 우리 회사의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그럼 우리가 방치를 하면은 언젠가는 중대재해가 발생을 해서 기업의 큰 명예가 실추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결국은 이 경영 책임자인 제가 안전에 대한 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 뭐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안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 부서에서, 그간에는 안전은 사실은 안전팀에서만 하던 일이었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뭐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사고나 손상에 대한 손실 처리,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 기업의 문화가 리더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각 사업 부서의 장들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부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기존보다는 투자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고, 또 같은 부서원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안전에 대한 지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안전을 그러면은 누가 실천해야 되느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을 그간에는 안전 보건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는 걸로 돼 있고, 실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소규모 사업장으로 갈수록 상황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이런 안전을 누가 실천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 리더부터 또 각 말단 부서에 있는 모든 조직원들이 다 같이 안전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안전을 실천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충실하게 가지는 것이 이제 얼마나 좋은가를 제가 이제 어떤 한 기업을 가면서, 이 기업은 사실은 한 50명 정도, 60명 정도 되는 소규모 건설 회사입니다. 건설 회사인데, 중첩법이 생기면서 이제 자문을 의뢰를 해서 자문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회사에서는 사실은 그간에는 안전에 대해서는 그냥 현장에서 기준만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특별하게 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안전은 대표,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 리더부터 모든 직원들이 다 각각의 과제를 가지고 있고, 이 과제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안전을 달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부터 내가 안전을 해야 되겠다. 또 그 밑에 있는 부서의 관리 감독자, 또한 내가 맡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안전 관리는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많은 이제 얘기와 또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안전 이런 조그만한 중소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안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또 무슨 어떤 철학을 두기는 사실은 더 어렵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그냥 즉시 필요한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 또한 아니면은 이제 다른 기업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업의 협력회사로 일을 할 때는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수준을 따라서 하는 정도, 이렇게 이제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첩법에 시행이 되면서 이 법의 이제 근본적인 취지를 특히 이제 대표이사께서 충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관련되는 이사나 부장들한테도 이게 안전은 누구 안전 팀원을
지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다. 또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는 그 관리 감독자들이 안전에 대한 또 자격증을 공부를 하면서 그 자격증도 취득을 하게 됐어요. 자격증도 취득하는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전은 그 모든 구성원들이 그 일을 하면서 다 같이 실천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보다 더 이제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됐죠. 결국은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그 구축된 속에서 그 일을 하느냐는 결국은 안전을 누가 실천하느냐죠. 근데 그 누가 실천하느냐를 이전에는 그 안전을 하는 사람, 별도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안전은 우리가 전부 다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이 조직원 전체에 이렇게 퍼지면서 그 조직의 안전에 대한 활동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로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는 그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기업들을 과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안전을 실천하는 방법들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위험 요인을 찾아서 개선하고 이제 활동하는 이런 방법이 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근간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 요인을 어떻게 자꾸 개선하는가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뭐 가지고 있는 기계 장치라든지 설비나 장구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안전한지를 보는 것이 이제 그 위험 요인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기계나 장치나 뭐 어떤 화학 물질이나 이것의 이제 유해성을 찾는 것 자체는 물론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에서는 그 위험 요인을 찾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요? 그것을 다루는 사람 또는 그 장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그것을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위험 요인을 찾는 거죠. 아무리 뭐 독성 물질이 크더라도 독성이 큰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접근하거나 또는 사람이 뭐 전혀 건드리지 않는 그러한 장소에 보관이 되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위험 요인이 그 근로자들이나 작업자들한테 이렇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제로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 위험 요인은 낮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빈번하게 사용되는 장구라든지 기계 뭐 이런 것들이 기계 장치는 그 자체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설비 자체도 위험성이 낮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조작하고 관리하고 또 운영하다 보면은 발생하는 그 사고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해요인을 찾는 것은 그 장치나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그 하는 일들에 대한 그 위험 요인을 찾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그 모든 작업자들이 하는 그 작업에 대해서 쭉 뭐 열거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위험 요인이 뭐가 있는 건지 또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기존에 있던 뭐 장비라든지 또 그 장치에 그 위험성 평가 나와 있는 이런 내용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이제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러면서 도출을 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할 때는 뭐 다루는 방법들이 이렇게 다루고 있었는데 그렇게 다루다가 보면은 어떤 사고가 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 도출했습니다. 도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뭐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 찾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모르고 있던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위험성을 찾아내는 거죠. 이제 그런 숨겨진 우리의 위험성을 찾아내는 일이 사실은 가장 그 중요한 요인을 찾고 계산하는 일 중에 저는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일은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하거나 하는 데는 전 근로자들이 참여를 하도록 법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많은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못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 그냥 그 주관적으로 그 판단을 해서 이렇게 그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거기 구성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토의를 통해서 충분한 위험 요인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가장 그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그 프랙티스를 만드는 것이 우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일단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것은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또 찾아가다 보면은 충분히 그 우리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영 책임자가 진정한 안전에 대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모든 그 종사자들, 근로자들이 이 안전보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그런 안전보건 활동이 또 가장 중요한 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위험 요인을 찾는 것이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업 속에 녹아 있는 모든 우리가 그동안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위험 요소들을 찾아보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사업장, 우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